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私、野田聖子の力及ばず、本日ただいま総裁選への挑戦を断念いたしました。 자민당 총재 선거에 유일하게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나섰던 노다 세이코 중의원이 도전을 접었습니다. 입후보 조건인 추천인 20명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노다는 1983년 22살의 나이로 도쿄 데이고쿠 호텔에 입사해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후배들 앞에서 맨손으로 변기를 청소한 뒤 변기물을 떠마실 정도로 직업정신이 투철했던 노다의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 노다는 4년 뒤인 1987년 지방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뒤 1993년 중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8선 의원의 강료도 2차례나 지낸 노다는 이번에 첫 여성 총리 도전에 나섰지만 당내 계파 중진들의 방해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독자 출마로 3년 임기의 총재 재선을 확정지은 아베는 장기 집권을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2년 8개월의 임기를 수행한 만큼 3년을 더하면 5년 5개월간 집권한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아베는 견고한 지지를 확인했지만 그의 일방통행식 폭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으로 인한 국민적 반발이 컸던 상황에서 무투표 재선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동윤입니다. 심합봉위원은 본인의 잘못을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폭행 의혹으로 윤리심사에 오른 심학봉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심 의원의 옆 지역구인 이철호 의원에게 심 의원의 사퇴를 권유해보라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의 제명 처분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심 의원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나가 당선되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해야지 그러면 출마는. 김 대표는 총선이 끝난 뒤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5명의 공격수를 배치해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반 23분 기성용의 패스를 받은 석현준이 치고 들어가자 레바논 수비수들이 파울로 막았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나선 장현수는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합니다. 선제골로 기세가 오른 대표팀. 3분 뒤 구자철이 문전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레바논 수비수의 자책골이 나옵니다. 한국은 후반에도 꾸준히 레바논을 압박했습니다. 후반 15분 기성용의 패스를 이어받은 권창훈이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정확한 슛으로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권창훈의 A매치 2경기 연속골. 슈틸리케 감독은 활짝 웃으며 코치진과 기쁨을 나눕니다. 경기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3대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레바논 관중의 레이저 공격 등 악조건을 이겨내고 얻은 22년 만에 레바논전 원정 경기 승리였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3연승을 기록한 한국은 승점 9점으로 G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8일 쿠웨이트에서 4차전을 치릅니다. 채널A 뉴스 박준혜입니다. 파격적인 의상과 안무를 선보이며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려온 모란봉 악단.
성봉악단에 밀려 해체설까지 제기됐던 모란봉악단이 2달여 만에 북한 매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쿠바 접견단이 참석한 가운데 모란봉악단의 축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쿠바 이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기악과 노래 관따나메라, 여성 중창 까뿌리 솜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모란봉악단 멤버가 공연 시작 전 쿠바 대표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이 외국 대표단을 접견한 건 2년 2개월 만의 일로 쿠바가 최근 미국, 한국과 가까워지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성봉악단이 러시아 공연을 마친 직후여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외빈을 초청한 중요한 자리에 모란봉악단 공연이 선택됐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양건 대남비서는 김정은의 쿠바 대표단 접견에 유일하게 동석하면서 달라진 위상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왼쪽은 배우 윤은혜 씨 의상, 오른쪽은 미국 브랜드 BCBG 막스 아젤리아의 의상입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흰 블라우스에 긴 스커트를 입고 있는 윤 씨. 오른쪽은 올해 FW 돌체앤가바나 컬렉션에서 선보인 의상입니다. 한 중국 방송사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도전자로 출연 중인 윤 씨가 1회 3회 방송 때 출품했던 작품인데 중국 사이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씨가 표절 의혹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같은 방송 프로그램 4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의상이 49억 원에 낙찰되며 화제를 모았지만 국내에서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디자이너 윤춘호 씨가 윤은혜 씨를 겨냥해 자신의 노력 결과물을 뻔뻔하게 표절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만에 입을 연 윤 씨는 표절이 아니라며 노이즈 마케팅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중국에서 추가 표절 의혹이 불거져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커지는 파문 속에 윤 씨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연아입니다.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사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내년 우리나라 산림 전체를 꾸려나갈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386조 7천억 원인데요.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보다 3% 증가한 386조 원으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돼서 12월 2일 날 최종 확정되게 될 텐데요. 12개의 항목 중에서 보면은 역시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0%가 넘은 122조 원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안 중에 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이생 예산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 중에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게 2020년 달 탐색 착륙 프로젝트에 100억 원이 배정됐다. 이것도 눈에 들어왔고요. 이 K-팝 한류 열풍에 따라서 이 해외에다가 K-팝 강좌 개설하는데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기 돌보는 아빠를 위해서 이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에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자식을, 현재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도 조금 좋은 뉴스가 있는데 내년부터 군인 월급이 15%가 오릅니다. 그래서 상병 기준으로는 한 17만 원, 병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뉴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극적인 투자 이루어지는 거 좋은데 이 돈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결국 이번 내용도 이제 3% 증가에 그친 이유도 실은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걷어들이는 조세 수입, 세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가 빚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또 하나의 이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인 증세는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세수 확대에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닌가. 아마도 세금이 이래저래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증세는 없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나라빚, 국가 채무가 마지노선을 넘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경제가 갑자기 성장을 해서 뭐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소득이 많이 증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번 예산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가 빚, 이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은 6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 GDP 대비해서 국가 빚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가 빚 40%,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40%를 넘게 되면은 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가 빚 문제도 가계부채 못지않게 상당히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올 돈은 빤한데 나갈 돈은 많은 상황. 정부 얘기만은 아닙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치솟는 전세 가격 아니겠습니까? 오르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은 아파트가 서울에서 드디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집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이미 80%를 현실성으로 넘어섰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군데군데 이미 전세값이 집값을 추월한 그런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실질적인 사례를 전해드리면요. 이 성북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가 같은 경우가 이미 3억 5천, 매매가는 3억 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높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기름동 같은 기름 뉴타운에서도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또 큰 의미가 없는 게 실은 전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전세 가격 뉴스는 실은 대표성은 많이 떨어진다. 왜냐? 실제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래저래 머리 복잡할 때 마음을 울리는 공연 한 편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즐기는 공연 정보들 손재원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한강 선유도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바람을 느낄 때면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아 9월부터 11월 초까지 이곳 한강공원과 서울광장 등지에서 펼쳐지는 무료 행사와 축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불빛무대에서는 매주 수요일 재즈의 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명화 감상회가 열립니다. 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서울밤 도깨비 야시장도 개최되는데요. 야시장 참가에는 제한이 없고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서울밤 도깨비 야시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 신청서를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에서는 11월 8일까지 상설 공연장이 설치되는데요.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 청소년 국악단 등 100개의 거리예술단이 참가하는 시민예술축제도 열리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로 쌀쌀한 가을날을 낭만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명이 다름 아닌 연인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6일이었죠.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장롱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 또한 유력 용의자가 남자친구로 밝혀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사건 브리핑 먼저 보시죠. 불과 3일 전에 발견됐던 중년 여성의 시신. 시신 발견 상태부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요. 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또 목에는 목에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살해당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3일 동안 열심히 범인을 쫓았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 어제 그 남자친구의 집 근처에서 잠복 수사를 하던 중에 남자친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CCTV 화면을 분석을 해보니 살인 추정 시간 즈음에 그 남자친구가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과연 이 남자친구 진범이 맞는 걸까요? 진범이 맞다라고 하면 여자친구를 왜 이렇게 잔혹하게 죽였을까요? 경찰의 수사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유력 용의자인 남자친구 경찰에 붙잡혀서도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챙겨왔어요. 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CCTV에 지금 모습이 잡혀 있는데 네.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할 말 없을 때. 할 말이 없다. 네. 아니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야 너 했어 아니면 강력하게 변명을 하고 그냥 이래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했다 얘기를 하는데 묵비권 행사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90% 이상은 순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경우이고 이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CCTV 화면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증거를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시신 발견 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형제의 나타난 형태로 봐서는 저 남자친구가 범인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이별 범죄, 이번뿐만 아니죠. 지금 지난 8월 26일 날 또 이렇게 염산을 뿌린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가장 또 최근에 시멘트 관련한 예. 또 참 무시무시한 범죄가 있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5월에는 이 제천 시멘트 암매장 사건이라고요. 마치 뭐 저런 비슷한 영화도 있었는데 이 연인 사이였었습니다. 연인 사이, 20대 연인 사이였었는데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이 가해자, 이 남자였죠. 이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에 목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굳게 한 다음에 이 시신을 은폐하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작년 5월에 있었던 저 대구 살인 사건이 가장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 이별 통보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을 모두 이제 살해를 하고 또 귀가하는 이 자신의 옛 여자친구에게 또 몹쓸 짓을 행해서 실은 대구 고법에서 사형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61번째 사형 확정자가 바로 작년 5월에 있었던 이 데이트 폭력, 이 성폭행 그리고 살인 사건의 그 주범이었습니다. 예, 연인 간의 범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죠. 네. 우리 뭐 노래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데이트 범죄라든지 이별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중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린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은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인생의 내 마지막 상대방이고 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떠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이라 좀 강한 방법, 범죄, 좀 폭력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이네요. 네,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엄연한 범죄인데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I've been in a relationship for 3.5 years with a guy who I thought was the love of my life. He was the love of my life. So if there is any women who feel that they can't get out of a relationship or they can't walk away, if it's not safe, you have to. And if you are arguing and if your guy or your man does hit you or raise a hand to you, you have to walk away because more often than not, if it happens once, it will happen again. So I hope I've raised awareness to some women. 네. 데이트 폭력, 나아가서 살인까지 네. 단순한 연인들 간의 문제로만 치부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정치권 얘기 나눠보시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예. 직접 심경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SNS에 내용을 올린 건데 우리 가족이 사귀고 마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좀 자꾸 문제 삼는 것. 누가 동조할까? 예,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네, 뭐 네. 개인적 소외를 억울한 마음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판이 좀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박원순 시장 서울시 이름으로 이제 MBC를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양성호 박사라든지 이분들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겠다 했는데 이게 좀 따져 올라가면 2012년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박주신 씨가 병역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찍었는데 지금 양성호 박사나 이분들은 이제 이게 조작됐다라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는 얘기고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박원순 시장 쪽에 소취하를 하는데 이분들이 재판을 계속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이완구 총리 후보 때 아들 병역 의혹이 있었을 때 기자들 보는 앞에서 공개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식으로 한 번에 털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영국 가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개검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끝이 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점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이 커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그 병역 비리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 동지할 일이죠, 이 문제는. 근데 일단 박 시장 트위터 팔로우만 해도 110만 명, 네. 페이스북 친구만 약 30만 명, 지금 SNS 통해서 지금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벌써 검증만 몇 번 하지 않았느냐. 6번 했다. 그런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억울함 호소하는 게 먹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간에는 먹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팔로우라는 게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얘기를 귀는 기울일 겁니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만약에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에 아무 의혹이 없다고 하면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아니 이미 왜 한번 정리된 걸 왜 자꾸 이러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억울함 호소할 수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은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서울시장이면 어떤 의미에 보면 대통령 다음에 넘버 2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다 차기 대권이 유력한 후보인 것이고, 병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회창 총재가 이것 때문에 2번 대선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박원순 시장도 결국은 공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그 MRA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정말 아들 불러가지고 야, 너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해서 너랑 나랑 깔끔하게 털고 가자. 이게 훨씬 낫지. 이걸 만약 질질 끌게 되면 시정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장애물을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털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남은 시정에 임하시고 뭐 대선을 나가시든지 하는 게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저는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논란이 단순한 게 제 촬영에서 박주신 씨가 처음 면제받은 사유가 맞다라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네, 공개 검증을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제 네. 왜 저는 박원순 시장 척이 이해 안 가는가 하면 이 문제를 왜 애둘러서 빙빙 돌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 시장하고 서울 시민들한테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 논란을 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또 현재 차규환 변호사 팀도 이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기계도 갖고 가고 영국으로 가서 박주진 씨를 직접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공보판사도 누구 판사와 함께 가가지고 공개 뭐 비공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모든 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원순 시장 측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도 나서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박 시장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그 입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새누리 측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박원순 지키기 특별 대응팀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다시 말씀드리면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울시장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8대 총선에 새누리당이 이긴 게 오세훈 시장 때 뉴타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공방은 불가피한데 이 문제, 이 병역 문제만은 야당 주석의 논리가 궁색한 것이 의혹을 제기를 새누리당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아까 양승호 박사라든지 또 아까 차기환 변호사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의외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아니면 역풍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총대를 메고 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 뭐 양승호 박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박원순을 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 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대로 좀 공개 검증하자. 뭐 이런 주장 같은데요. 그 얘기죠. 그 얘기고 뭐 저희들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한 번 검증해서 한 번에 털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정치 공방으로 갈 일은 아니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이 사법 처리 과정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면제부는 아니다 뭐 이 얘기인데 뭐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한 번에 터는 것이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 마요 떠나간 길에. 네, 연예계 핫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곰삭은 묵은지 맛으로 가요계 복고 열풍 이어가고 있는 세시봉과 함께합니다. 네, 가수 윤형주, 김세환, 그리고 조정민 씨, 그리고 류대산 연예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시봉, 시봉, 세시봉. 열렬한 팬인데 참 감격을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네, 세시봉의 역사 어느덧 지금 뭐 반백년이 대단합니다. 뭐 일단은 저희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이 세시봉의 역사. 근데 제가 잠깐 뭐 짚어드리자면 세시봉의 좀 뭐 큰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대 음대에 재학 중에 세시봉을 좀 시작하셔서 1969년에 그 딜라일라라는 그 번안곡으로 데뷔를 하셔서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뒤로 화개장터, 제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뭐 이런 대표곡을 남기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윤형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세시봉에서 송창식 선배님을 만나서 트윈폴리오를 결성해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뭐 비의 나그네, 두 개의 작은 별 등의 또 대표곡들을 또 남기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시봉의 젊은 피, 가장 막내세요. 근데 참고로 48년생이신데, 젊은 피를 또 맡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1972년도에 또 가요계 혜성처럼 또 데뷔를 하셔서 그해 신인상을 타시고, 그리고 74년, 75년도에 TBC 방송가요 대상에서 2년 연속 가수왕을 또 휩쓸 어마어마하신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네, 제가 영화 세시봉을 2번 봤는데요. 봤습니다. 굉장히 또 감동 있게 봤고 그 세시봉에서 맺어진 인연. 세시봉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무교동이면 요 근처 같은데. 그거 여기 한 몇백 미터 안 될 거예요.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서린동 이쪽이 요 다음 골목이면은 바로 세시봉. 거기가 이제 옛날에 저희 지금 채널A 본사랑 몇백마다 떨어지지 않는 거죠? 200m 정도. 그렇군요. 그럼 여기를 지금 세시봉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럴 거예요. 방송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걸어 같습니다. 다니던 길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한 250명, 300명 미만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듣고 싶은 팝송. 그때는 LP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음악 좋아하는 팝송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매일 그냥 가서 신청곡 써내고 기다려서 듣고 하는 그런 음악 감상실이었는데 거기에 대학생의 밤이라는 그 금요일마다 벌어지는 거기에 마지막 캠퍼스에 좀 노래한다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발표했던 이제 조영남 씨, 송창식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그 무대에 서게 되죠. 그 실제 영화에 나왔던 그 경연 대회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뭐 어떤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게 뭐 경쟁하고 한 건 아니었고요. 즐기는 자리. 그러면 즐기는 자리. 그렇다면 정말로 세시봉의 인연이 정말 오래됐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시봉에서 노래한 적은 없고요. 네. 이 선배님들 노래하는 모습을 보러 자주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영화에 한 컷 나오시던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정민 씨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지금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버님 세대 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번에 공연을 하시게 되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세시봉 음악은 다 아세요? 다 아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아는 노래도 있었고 모르는 노래도 있었는데 워낙 주옥 같은 곡들이 많잖아요. 또 제 정서랑도 잘 맞고 해서 참 흡수를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번 공연은 그럼 이렇게 다 같이 조정민 씨도 같이 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조정민 씨 어떻게 보면 신세대 트로트 가수고 굉장히 격차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같이 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세시봉이 젊은 아이돌 가수들과의 어떤 콜라보를 구성해서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뭐 FX의 루나라든가 효린이 루나도 나왔었군요. 효린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 3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 아이돌 가수를 찾고 있었는데 조영남 씨는 미모. 그렇다 그래요. 얼굴이
아름다워야 된다. 네. 예. 저는 음악성.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인간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셋을 다 충족하는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예. 분이 조정민 씨였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그 화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시봉은 그 구석을 잘 채워줘서 또 원래 전공은 또 피아노를 전공했잖아요. 그 순수음악. 예. 지금 노래는 트로트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어려서부터 그 음악적인 감각이 이게 잘 훈련이 된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어울리게 된 배경이죠. 네, 그렇다면 배살 씨, 네.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와우. 오늘 어렵게 자리해주시고 좀 자리도 좀 불편한데 네. 세 분의 콜라보 한번. 야,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정민 씨가 이쪽으로 와서 같이 어떨까요? 서서 여기 그냥 앉아서 하실 수도 있으실까요? 근데 이것이 예, 서로 저희들이 바라보시면서. 아침에 이거 일어나자마자 노래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좀 양해를 죄송합니다. 하시고 예. 시청자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른 가수와 다른 점은 우리가 8시에도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아침 생방입니다. 네. 뭐 예.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트윈폴료가 네. 불렀던 웨딩 케이크인데 아. 원래 듀엣으로 남자 듀엣이 부르는데 조정민 씨가 이제 들어와서 트리오로 부르게 되는 네. 웨딩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 안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아픈 내 마음도 모르는 채 멀리서 들려오는 무정한 새벽 종소리 행여나 아쉬움에 그리움에 그대 모습 보일까 창밖을 내려다봐도 이미 사라져버린 그 모습 어디서나 찾을 수 없어 넘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네 넘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네 네, 정말 아침에 아, 이걸 네. 바로 앞에서 저희가 듣다니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영화에서 듣던 것보다 다르죠. 예. 끌리고요. 지금 바로 앞에서. 새로운 보컬이 들어가니까 전혀 새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악기는 목소리라 그래요. 네. 목소리가 제일 저도 학창 시절 이 노래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고요. 형이 안 가요. 기억이 있는데. 사연이 있나 봐. 눈물을 글썽이시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저희 어머니께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여기 세시봉 콘서트 막 계속 하고 계시지만 네. 콘서트도 보고 오시고 너무나 좋았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 뻘이시거든요. 근데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노래를 듣는데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젊은 세대가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고 굉장히 그 가사들이 음미가 되는 특히 이제 가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듣고 싶은 노래들이었습니다. 네. 네, 세시봉 공연 준비가 요즘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실에 직접 한번 급습을 해서 가봤는데 현장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 자리에 안 계신 조영남 씨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세시봉 친구들 연습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연습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연습을 좀 방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볼까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저희가 못 모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찾아뵀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쉽잖아요. 정말 죄송하고 모자르고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선생님한테 세시봉은 어떤 의미예요? 오랜 시간 같이 하기도 했지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세시봉에서 평생 친구를 몇 명 만났어. 그 중에 2명은 죽었지만 최인호, 이두식. 근데 뭐 지금 여러 명 장식이 뭐 이장희, 형준이 다 만나고 세시봉에서 친구들. 평생 친구들. 평생 친구들 만나고 무엇보다도 난 세시봉에서 내 애들, 내가 자식들이 엄마를 세시봉에서 나하고는 진짜 인연.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 그 자체겠네요. 그렇지. 세시봉 콘서트에 저렇게 트로트도 나오는 겁니까, 그럼? 네, 그럼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조정민 씨의 등장을 조금 의외성을 가지고 한달에서 트로트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확 어울려버린 거예요. 앞에는 조영남 씨가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트로트가 아닌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전환되면서 어우러지는 그걸 그런. 다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왜냐면 땡벌을 조영남 씨가 어떻게 부를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정말로. 좀 클래시컬하게 부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조정민 씨에 대한 질문 조금 드리면 굉장히 요새 인기도 네. 많으시고 또 굉장히 미모와 또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뭐 파라과이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파라과이 출신이라는 얘기가 한국 있는데. 토종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까맸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혹시 조상 중에 다른 나라 분이 조상 중에? 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타신 거예요, 그럼 약간? 아니, 태어날 잘해서? 때부터 이랬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신데요. 피아노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트롯 하게 된 뭐 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 7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트로트를 하게 된 게 참 감사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연도 못했을 거고 모든 게 감사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억 여행 잠깐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당시 세시봉에서 가장 인기 누가 많았습니까? 인기는 윤영주 선배님이. 그렇습니까? 여성들 앞에서는 뭐 아이돌이셨죠, 그때? 그렇죠. 김세현 선생님도 뭐 묻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뭐 노래 안 하고 그냥 구경.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예. 영화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좀 건방진 캐릭터입니다. 좀 아나무인 좀 형태고 그런 내가 가장 잘났다 뭐 이런 형태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굉장히 그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공개 방송에 오면은 막 그 내일 모레 중간고사인데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막 야단쳐서 나가라 그러고 그랬어요 사회로. 그게 좀 까탈스럽다. 까도남. 시크하셨군요. 지금의 까도남. 하루에 뭐 몇 명씩 오고 그랬나요? 들어가면 공연장에. 밴드 세시봉. 300명이 꽉 300명. 차면 매일. 매일. 근데 그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예. 그 하루에 한 수백 명이 출입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또 과거 기사를 살펴보니까 또 이런 아이돌 모습과 달리 실제는 몸짱이셨고
굉장히 또 운동도 잘하셨고 뭐 보디가드 역할도 하셨고 송창식 씨의 보디가드 역할도 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 당시 싸움 잘했어요. 싸움을 잘하셨어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주먹에 보니까 왜? 이건 막 굉장히 그 거친 느낌, 상남자 느낌 이런 것.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육상이니 뭐 어떤 구기는 다 하고 그랬는데 몸이 좀 빠른 편인데. 지금은 안 해. 옛날에는 안 해. 지금 그 당시 이제 무교동이나 명동이라는 데가 좀 거친 이 말하자면 깡패들도 있고 뭐 근데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었죠. 너무 우리를 못 살게 군다거나 하면 이렇게 막 듣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근데 뭐 지난 일인데요, 뭐. 제가 어디 가서 싸웠다 해도 믿지도 않아요, 지금. 예, 지금 이번 공연 이제 조정민 씨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이 트로트 노래 한번 좀 청해볼 수 있을까요? 아침이라도. 아침부터. 예. 제 노래 살랑살랑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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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다가와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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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네 가슴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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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도 불어와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죄송한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리고 또 노래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즉석에서 막 반주와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콜라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죠? 네. 이 세시봉 멤버들. 여기 우리 김일태 작가라고 원래 방송 쪽에 아주 베테랑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우리가 공감을 했고 그 사람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근데 몇 명이 추천한 중에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시봉 투어 같이 했던 우리 송창식 씨 근황도 궁금한데 왜 이번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원래 그분이 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저희하고 그 시간대가 잘 안 맞아요. 지금 주무시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낮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낮 네. 공연에는 송창 씨가 참석을 못해요. 낮 공연 할 때쯤 일어나시니까. 그러니까 좀.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안 돼요. 그거는 뭐 한 30년 가까이 안 돼요. 예, 지금 저희가 방금 화면 보여드린 데가 지난해 제가 갔던 것 같은데 그 미사리에 있는 카페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서도 지금 바로 이 장면인데요. 지난해 맞아요, 세 분이 그랬었어요. 노래 부르고 계신 장면을 저희가 직접 가서 찍어온 A 장면이었습니다. 채널에 오신 날에서 저희가 특별히 저희 가서 함께 노래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저 시간이 밤이었어요. 새벽 1시인가 그랬어요. 예. 새벽 1시요? 예. 저희는 그때 잘 시간인데 송창식 씨 때문에 밤새고 갔던 그런 기억이. 송창식 씨가 저 시간대에 주로 음악을 하시죠. 송창식 씨 활동 시간이죠.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저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1시쯤 끝나면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죠. 특이하시군요. 리듬이 또 그렇게 또. 세시봉의 인기가 사실 과거의 인기가 다시 부활한 거는 몇 년 됐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근데 우리 세대들이 굉장히 그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온 세대들이거든요. 이제 50대, 60대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난날에 던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상자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이 세시봉이 등장하면서 그 상자가 열리고 마침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보석처럼 등장을 한 그런 계기가 아니었냐. 그래서 그 이로해서 이제 복고 신드롬, 사라진 줄 알았던 가수나 탤런트나 성우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맞으면 추억의 어떤 힐링이라고 할까요? 힐링.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다시 찾아주신 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번 공연은 어떤 메시지, 어떤 감동을 전해주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는 먼저 그 세시봉보다는 완전히 그 포맷이 다른 세시봉을 아마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변모한 모습들, 맞으면 조영남 씨가 락큰롤을 춤춘다는 거를 생각 못할 거예요. 그런 미리 다 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시기 때문에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클래시컬한 부분부터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신세대, 우리 조정민 씨는 어떤 각오로 이번 공연 임하십니까? 저도 이제 저의 색다른 모습들, 이제 제가 전공을 했던 피아노나
또 클래시컬한 제 안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제 하모니 뭐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펼쳐질 세시봉의 가을 공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세시봉의 통기타 음악 여행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골든타임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푸른 파도를 가르는 인도 딴배처럼 그대 그리고 떨어진 거리를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텅 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우린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